1. 다음 갑, 을이 답사한 지역에 관한 이렇게 돼 있어. 갑, 을이. 갑 끝에 보시면 12월의 영고라는 어디요? 가, 부여죠. 흰옷을 승상하는 부여. 우리는 부여족이라고 했어. 을, 내가 간 곳은 사만 가운데 하나인데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거기 보시면 특히 철을 많이 생산해서 뭐 변환을 얘기하는 거지. ABC 중에 C에 해당되는 곳. 그렇지. 경상남도 일대 나중에 가야가 되면서 전라남도 이런까지 확장. 이런다고. 그에 합당한 걸 찾아라. 뭐 3번. 이렇게. 다음 문제. 다음 가나다에 들어갈 최충원은 최고 이 집정부구실이라는 가를 설치하였고 뭐 교정도감 장인 본인은 교정 별감직에 앉았어. 예. 권력을 행사하였으며 사병기관인 나를 설치하여 신변을 경혹하였다. 왜? 동생 최충수와 함께 전임자 이의민을 죽였기 때문에 전임자를 죽이면 뭐라고? 권력을 도둑질했다. 도방, 신변 경호기관. 그래서 나 도방은 다와 함께 최씨 무신정권을 유지하는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뭐 얘기하는 거야? 삼별초. 도방과 삼별초. 최씨 정권 유지 정치 기반은 교정도감, 경제 기반은 농장 확대, 그리고 군사 기반은 도방과 삼별초. 이 삼별초는 뭐 아들, 최충원의 아들 최우에 의해서 처음에 이 개인 조직에서 이 국군으로 확대가 돼. 해당하는 것 2번 문화. 그렇지. 교정도감, 도방, 삼별초. 다음 문제 3. 다음 호패제다. 틀린 것. 남자 장정은 16세 이상이면 호패를 폐용, 착용해야 된다. 2품 이상은 상하로 만든 걸 차며 아패라고 해서. 3품 이하 및 잡과 등과자는 이 물소 뿔로 만든 걸 차며 이걸 서각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생원 및 진사는 은은한 향내가 나는 소나무가 있어. 황양목이라고. 주로 임금님 관을 쓰는 건데 이 경상북도 봉화 엊그저께 뉴스에 어제 계속 나오대. 봉화. 그게 막 시끄럽다고 뭐 환자들 많이 늘었다고. 거기서 나온 황양목패라는 게 있어. 그리고 이 선비, 서인, 서리, 서인은 일반 양반. 그리고 향리, 얘네들은 소목방패라고 해서 작은 나무. 그리고 공노비, 산업이, 공사천미는 큰 나무, 대목방패. 쉽게 말하면 잡목이야. 큰 나무라면 잡목이야. 서울은 한성부가 관리하며 지방은 해당관청이 관리한다. 자, 이게 주민등록증 호패에 관한 얘기인데 틀린 거. 1. 가족단위로 작성, 세습된다. 2. 오늘날 주민등록증과 같은 구실하며 3. 오가작성법 시행과 상호 보완관계를 이루고 있다. 호적제도의 보완책이지. 인보제라고 해서 태종 때. 그 중에 하나가 오가작동법, 또 하나가 호패. 이래. 4. 노동력을 징발당하지 않은 여자에게는 발급하지 않았다. 자, 이 중 틀린 걸 찾아라. 몇 번? 1번. 가족 단위가 아니야. 개인별이죠. 16세에서 60세의 남성. 노동력을 가진 소위 정남이 폐용. 신분적으로는 양반에서부터 누구까지라고? 노비까지. 특히 양반에서부터 천민인 노비까지를 대상으로 해. 그 호패. 가족 단위가 아니다. 틀렸어. 1번이. 다음 문제 4. 가나다 조약에 관한 틀린 것. 가, 부산 이외에 2곳의 항구를 개방하고 뭐 조일, 수호, 조교, 일명 강화도적 하는 거. 이 나, 다른 나라의 본 조약에서 부여되지 않은 특혜를 허가할 경우, 다른 나라한테 허가할 경우 우리나라도 동등한 특혜를 받아야 한다 하는 미국의 주장. 이걸 뭐라고 그래? 최국대우. 조미조약 1882년에 처음 등장한. 다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서울에 들어가서 상점을 차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건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 이목을 나눌 계기로 한 1882년에. 자, 그 조약문에 관한 얘기인데 틀린 게 있다. 1. 가. 해안측량권 개항장 설치를 허용하였다. 되는가? 되지. 개항장 설치란 이 다른 말로 거류지. 이렇지. 2. 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청이 알선한 측면이 있다. 뭐 조미조약이 되는가? 그렇지. 러일 견제예요. 러시아와 일본 견제. 그래서 청이 알선을 해요. 3. 다 청상인과 일본 상인간의 상권 경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렇지. 왜? 1882년 8월 달에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 83년 1년 뒤에 7월 달에 조일통상장정. 이러면서 이게 본격화돼. 그 이전에 82년 뭐가 있고 일본이 거리지 확대, 일명 내륙통상권 확대하는 조일 소조교 뭐가 있어? 속편이 되는 약속에서 속약이라는 게 있고. 이래서 83년 이후 편의상 84년부터 청일이 대립이 심각해져 가요. 그래서 10년 뒤에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자, 4. 가와 다로 인하여 개항장 객주가 몰락한다. 가와 다로 인하여 개항장 객주가 몰락한다. 틀렸지? 이건 이 조일 소주교 속약에 의거해서요. 틀린 건 4번 문항. 다음 문제 5. 다음은 외란호란 양난이 요인을 타는 수치 체제의 변화다. 합당한 가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국 4두로 고정한다. 일컬어 영정법. 인조 때 시범 실시하였다가 효종 때 확정을 해요. 편의상 영정법은 인조로 봐. 나 공법을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 배, 돈으로 미포전 이러는데 납북해 하였다. 일컬어 대동법. 담당관청, 선해청. 다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경감시키고 부족부분 잡세 수비로 보충케 하였다. 일컬어 균역법. 담당관청, 균역청. 자, 그에 대한 설명인데 합당하는 얘기. 1가 영정법을 시행하면서 풍흉에 따라서 전세양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되는가? 풍년 흉년하고는 관계없지. 비옥 척박도 관계없고. 그렇지? 틀렸어. 2가가 시행되면서 영정법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주한테 결작을 부과해야 된다. 지주한테 결작을 부과하는 건 18세기 균역법의 얘기야. 3. 나, 즉 대동법. 대동법이 실시하자 공인이라는 어용상인이 등장하게 된다. 그렇지. 공물 대납업장, 즉 오늘날 조달청. 4. 다 일부 상류층에게 부과했던 선무금관포를 폐지하였다. 선무금관포를 실시했지. 폐지야. 그래서 합당한 건 3번 문항 하나. 다음 문제 6. 지도와 같은 상황이란 당나라에 의한 도부 설치. 당나라에 의한 삼국 통일 과정에 그 대응으로 합당한 1. 병부를 설치,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건 6세기 전반 신라 법풍왕이야. 저 지도는 7세기 후반 상황이고. 2. 일본 돌궐과 연결, 당을 견제코자 했다. 돌궐과 연결된 나라는 어디요? 오늘날 투르크, 터키인데 어디? 고구려, 그리고 발해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고구려 때 이 돌궐 백성 일부가 고구려 국민으로 들어와요. 고구려 국민으로. 그래서 고구려투라는 발해와 돌궐이 친선이 있어. 친선관계가. 이건 그 어디와도 합당하지 않아. 일본 동격을 연결하면서 이런 사례 없어. 3.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서 북진 정책을 추진하는 때다.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서 이건 고려죠. 삼국시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상황이에요. 4. 고구려 백제민과 연합, 당과 대결코자 하였다. 그렇지. 이건 소위 나당전쟁 초기 때만 잠깐 초기 때만 백제민 고구려민을 꼬셔다 썼어. 그런데 고구려민 백제민이 처음에는 협조를 했는데 나중에는 협조를 안 해. 예? 초기 때만 잠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 여하튼 나당전쟁 즉 관계된 상황이야. 해당되는 거 4번이래. 다음 문제 7. 조선 토지제도다. 올바른 가 과전법, 나 직전법, 세조 때, 다 관수관급제, 성종 때, 라 명종 때의 직전법 폐지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가 과전법에 관해서 18개의 등급으로 나눠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토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임야를 주었다. 이건 고려 전식과에 관한 설명이야. 조선 과전법이 아니고.
이 나 양반 관료들이 수조권을 빌미로 한 토지와 농민에 대한 지배 방식이 사라지게 된다. 양반 관료들이 수조권을 빌미로 한 토지와 농민의 지배 방식이 사라지게 된다. 이 뭐요? 다 관수관급제야. 나가 아니고 직접 보면 직접 수수를 한다고. 그래서 바꾸게 되는 게 이 직전법하의 관수관급제라는 거예요. 양반 관료가 직접 수수를 못하게 막았어. 3. 다 지방관청이 그의 생산 능량을 조사 농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관수, 이를 관리에게 지급하는 관급 함으로써 국가의 토지 배력이 강화된다. 관리의 지배력은 약화되고, 그렇지? 사라지는 건 아니고 약화돼. 직접을 못하니까. 그래서 3번은 합당해. 4. 라 지주전호제가 점차 사라지므로, 틀렸지? 16세기 병작반수한 지주전호제가 강화돼. 조선조 후기까지 사라짐으로가 아니야. 틀렸어. 그래서 맞는 건 3번문항 하나. 과전법이라는 토지제도는 전현직 관리에게 경기 땅을, 이게 문제가 벌어진다. 그래서 세법이라는 일종의 보완책이 나왔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공법 이러지. 세종대왕 때. 그런데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벌어지니까 아예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수양대군 즉 세조가 토지제도를 뜯어고치게 된다. 현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전법. 근데 직전법은 퇴직 시 반납이라는 문제가 있다. 그럼 퇴직 이후의 대비책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 보완책이 필요해진다. 성종 때의 관순관급제라는 세법. 이렇다고 했어. 그러면서 15세기 후반 연산군의 정치적 실정, 그리고 훈급파와 살인파의 집단 패싸움, 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지니까 양반 권력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엄청난 토지의 확대를 늘리게 된다. 이래서 16세기 명종임금 때, 좀 힘이 떨어지는 명종임금 때 직전법이라는 농경국가가 토지제도를 폐기 처분하더라. 직전법 폐지. 이렇게 토지에 대한 통제가 사라지니까 결국 권력에 입각한 대토지 소유 현상으로 가는 거지. 그걸 병작반수현 지주노제 강화 이래. 그런데 탄력성을 잃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100년 안에 개혁이 안 나타나. 17세기까지. 다시 200년, 18세기까지 안 나타나. 그러니까 실학자들이 토지개혁안을 들고 나오게 되는 거지. 배경이 그거야. 실학자 토지개혁안의 배경은 병작반수현 지주노제 강화 이거야. 자, 그게 중요한 토지제도에 관한 얘기다 하는 거야. 그래서 합당한 건 3번이 돼. 다음 문제 8. 여기도 유행이네. 집에서도 맨날 그러더니. 우리 집도 옆집, 우리집 죽고 싸주. 8. 다음 골품지에 대한 가상대화. 1. 나는 오두품이니까 대남아까지는 갈 거다. 돼요? 나는 오두품이니까 대남아까지는 갈 것 같다. 오두품이 최고로 올수하려는 게 뭐야? 대남아죠. 2. 그래도 육두품은 오두품보다는 나은 편이다. 왜? 2찬까지는 가니까. 2찬은 이관등이야. 이관등. 어디까지 가? 아찬까지. 아찬. 대하찬 밑에. 이벌찬, 이찬, 잡찬, 파지찬, 대하찬, 아찬 이렇게 되고. 3. 육두품인 내 친구 중에서 관직에 진출하는 것을 포기하고 승려가 된 인물도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육두품 계열의 승려들이 많았어. 예. 4. 육두품인 내 친구는 대하찬이 될 수 없어서 이건 5관등이니까 안 돼. 6관등 아찬까지밖에 못 가. 아예 당나라로 떠났다. 이것도 많고. 예. 저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유명한 인도 갔다 온 승려가 있어. 누구? 인도 갔다 와서 여행기를 쓴 사람. 누구? 해초라는 인물이지. 육두품 집안에. 예. 신라의 한계의 희망을 잃고 중국으로 건너간 승려가 있다고. 해초라고. 자, 틀린 건 2번 문항이래. 다음 문제 9. 다음 자료에 나타난 문화의식과 맥락이 닿지 않는 출절을 보시면 동문선. 누구 얘기? 서거정. 서거정은 뭐로도 유명해? 동국통감이라는 역사서로도 유명한 사람. 이게. 그리고 우리의 시를 모은 것이 시 모음집에서 동문선. 이래. 중국의 5, 6세기, 6세기 남북주 시대에 양나라의 소명태자라는 사람이 중국 시를 모아놓은 거 있어. 그걸 문선이라고 그래. 시 모음집. 그걸 모방해서 동쪽의 문선이다. 우리의 시를 모았다. 이 뜻이야. 4,300수 정도 모았는데. 자, 동문선. 그 섬은 머릿말이야. 아주 유명한
이것은 우리 동방의 글이니 송원글도 아니고 한당글도 아니다. 바로 우리 글이다. 가운데 싹 빼버리면 우리 글은 우리 글이다. 뭐요? 자기 문화인식. 우리나라 좋은 나라. 얘기야. 국산이 게 제일 중요해. 자기 문화인식이. 자, 이런 인식, 자기 문화인식과 맥락이 같지 않은 1. 김대문은 화랑세기 고승전 한강역을 돌아본 여행기에서 한산기를 썼다. 2. 고려중기 문벌기족은 당의 시와 산문을 숭상하였다. 3. 고려 성종 때, 조선 성종 때 서거정은 고조선에서 고려말까지 역사를 정리한 동국 통감을 편찬하게 되었고 4. 무신집권기 이기보는 주몽호 협정을 칭송한 일종의 서사시 형태로 동명편하는 걸 저술하였다. 이 중 관계없는 것 이러는데 우리 것에 대한 강조 중에 항상 낼 수 있는 얘가 우리 것에 대한 강조. 먼저 통일시대 때 자기 문화인식.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뒤에 나당 군사동맹이 있었잖아요. 통일과정에. 그래서 중국 문화가 대거 물려 들어와. 중국 문화 물론 좋다. 그런데 중국 것만큼 우리 신라 것도 좋다. 이러는 자기 문화인식을 강조하는 인물이 있어. 그게 누구라고? 김대문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 관한 얘기, 우리 뛰어난 스님들에 관한 얘기, 우리 영토에 관한 얘기 이런다고 우리나라를 돌아보자. 대표적으로 화랑도 연대기하는 화랑세기 하는 거지. 그거 말고도 많고. 자기 문화인식. 그리고 그 다음 고려 후기. 자기 문화인식. 아까 나온 자유로운 문장체. 이거 유명한. 누구? 응? 이규보.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어. 신진사대부. 이게 최근 어딘가에 시험이 나왔는데. 봉사입금이라는 시를 통해서 송은 이미 쇠퇴적하고 북방 오랑캐는 아직 미개하니 초보 단계니 우리 하늘이 밝게 빛날 것이다. 이게 진화라는 시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 얘기야. 그리고 조선 전기. 우리 글은 우리 글이다. 누구? 서거정. 동문선에서. 자기 문화인식. 그리고 조선 후기. 우리 문법체계에 의한 우리 글쓰기를 강조한다. 누구? 박지원. 이걸 문체 혁신. 네. 긍정적으로. 요게 민족주의, 자주성을 배경으로 한 논리야. 김대문, 이규보, 진화, 서거정, 박지원. 자주 시험을 내는 인물들. 배경은 민족주의, 즉 자기 문화인식 혹은 자주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나머지는 다 해당되는데 2번 문항은 고려 중기잖아. 중기는 보수지, 사대주의적 성향을 보여요. 당나라 문화에 대한. 중기사의 특징이 보수 아니야. 조선중기도 그렇고 신라중기도 그렇고 보수성을 보여. 틀린 건 2번 문항. 이 얘기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다음 문제 10. 고대사의 무덤 벽면에 그림 벽화, 고분벽화. 고분벽화는 당시 생활, 문화, 종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다음 고분 가운데 벽화가 그려져 있는. 일단 고분에 벽화가 그려져 있으려면 무덤 양식이 뭐야 돼? 응? 굴식 돌방 무덤이야지. 방이 있어야 벽이 있는 거니까. 기억. 백제 서울의 석촌동 고분. 이건 돌무지 무덤이야. 방이 없으면 벽이 없어요. 틀렸고. 니은 신라경주의 천마총. 이건 또 돌무지 무덤이야. 돌무지는 돌무지인데 남쪽 땅이 푸석푸석하니까 뭐 돌무지 덧널이지. 널판 떼기를 덧붙였다. 그러니까 이중이다 이 소리야. 역시 돌무지야. 디귿 고구려 강서지방 수산리 고분벽화. 이건 골식돌방이야.
리을, 발해, 정해공주문, 구식돌방. 그러니까 정해공주는 인물도가 있지, 인물도.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벽화가 있어요. 네. 이에 반해서 둘째 딸인 정해공주는 뭐 구식돌방인데 벽화가 안 그려져 있고 꼭 그려야 되는 건 아니야. 자, 합당한 건 4번 디귿과 리을. 이래. 자, 다음 문제 11. 다음 인물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 현재 세계 지도에 조선은 일본과 동색으로 채색, 같은 계열로 각국은 조선의 존재를 추호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한두 명의 삼국권을 살해한 것만으로 독립이 용이하게 실행될 리는 없으나 차제 이번에 조선이라는 개념을 사람들, 조선인들 뇌리 속에 깊이 새겨넣는 것이 장래 우리들의 독립운동에 있어서 결코 헛된 일이 아닌 것 같다. 헌병의 수사기록에 입각해서 어떤 사람이 신문 과정에서 하시는 얘기 같아. 이게. 그러면 뭘 하자는 얘기야 지금? 열심히 뭐 개인과 개인이 죽여도 상관없으니까 뭐 독립투쟁하자 이 얘기지. 이게 누구냐? 윤봉길이 하는 얘기야. 윤봉길. 윤동빈 신문 과정에 나오는 얘기. 아주 꽤 유명한 얘기야 이게. 자, 그에 합당한 11번이지. 1. 오늘날 시급히 해야 할 개조는 실로 조선민족의 개조다. 조선민족 쇠퇴의 근본 원인은 타락한 국민 민족성 때문에 있다. 죽일 놈이지. 조선민족의 민족성이 타락했다잖아. 이게 뭐야? 민족 개조론. 혈액형 피도 일본 사람과 다르대요. 일본인과 피를 같이 할 필요가 있대. 정신 나간 놈 아니야. 1922년에 누구야? 미친 짐승 광수양. 민족 개조론 유명해. 이 조선 내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즉 일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움직임, 결사를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주장이다. 이걸 뭐라고 그래? 자치론. 일본이 허락해주면 우리 민족이 자치적으로 국정을 운영해보자. 그래서 자치연정 이러거든. 그냥 줄여서 자치론이래. 3. 전쟁을 찬성하려면 준비가 필요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준비가 돼야 전쟁을 할 수 있다. 이야. 과거 10년간 못 나간 것은 제대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준비를 하자. 이걸 뭐라고 그래? 준비론. 이걸 풀어서 실력 양성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준비를 하자. 사회적 준비론이 있고 경제적 준비론이 있고 경제적 준비론에 해당하는 건 뭐요? 이 경제적 준비론의 운동이 이 드러난 게 있어. 뭐요? 물산장려 운동이라는 거예요. 물산장려 운동. 사회적으로는 문맹퇴치 운동이라는 거고, 그리고 교육적으로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고, 다 이게 준비론이야. 실력양성론. 4. 조선민중과 일본 강도는 나쁜 놈 외나무 다리 위에 서 있다. 우리 2천만 민중은 다 함께 폭력 파괴의 길로 나가야 된다. 이건 뭐야? 무장 투쟁론이죠. 누구의 주장이야? 신채호. 그래서 지문이 요구하는 조건에 합당한 건 4번 무장 투쟁론이야. 그런데 이 얘기의 배경은 이 뭐에 입각한 거야? 사회 진화론을 배경으로 하는 거야. 진화론을 배경으로 하는 얘기야. 18세기 유명한 찰스 다윈이 이 인간사의 진화에 관한 뭐 적자생존 이거 유식한 말로 우월한 자는 승리할 것이고 열등한 자는 패배할 것이다. 뭐 우승열패 유식한 말로 그러는데 이 동물계의 자연계의 생존 경쟁의 원리를 인간사에 적용해보자. 적용하니까 우리가 일제 밑에 했던 것은 일본은 어떤 거야? 우월한 거고 우리는 열등한 거지. 우승열패의 논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패배주. 지금도 있어 이게. 가진 자의 논리로 지금도 쓰이는데 강대국의 논리로 쓰이고 그래서 사회 진화론 이래. 자, 그 사회 진화론을 배경으로 하는 1900년대 등장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1903년이야. 이 중국의 학자 이 양계초라는 사람에 의한 그 사람 호가 은빙실인데 은빙실 문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사실은 최초로 쓴 사람은 서유견문에서 6일준이에요.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여하튼 그래서 시기별로 정리를 해보면 개조론이래. 약간 패배주의식에 입각해서 민족성이 문제가 있으니까 민족을 개조할 필요가 있다.
민족개조론. 이게 누구라고? 이광수 이런 거예요. 이러면서 얘가 2년 뒤인 1924년에 정치는 포기하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만 힘을 키우자 해서 준비론 이런다. 이걸 풀어서 실력 양성론이라고 불러. 여기에 해당하는 것에 방금 전에 얘기한 물산장려운동, 그리고 문맹퇴치운동,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놈은 대학이냐 이거야. 신체의 시각에서 보면. 그러니까 적당하게 일본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현재 신체의 눈에는. 그리고 자치론. 일본인 허락하에, 허하면, 그러니까 일본의 허락하에 자치적으로 우리가 정권을 운영해보자. 자치 연정 한다. 주장자 이광수, 후원자 최린, 그리고 동아일보 사장, 그리고 동아일보 사주 주인인 김성수, 이런 인물들이 자치론자에 해당돼. 이건 나중에 새끼를 쳐갖고 참정론이라는 것도 만들어내는데, 참정론은 뭐 별 필요 없고, 그 주장자가 곧바로 일본에 갔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들을 싸잡아서 다 기회를 보는 놈들, 그래서 뭐 기회주의자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얘는 뭘 주장하냐? 무장, 죽길 작정하고 싸워야 된다. 독립을 위해서. 무장, 투쟁론이라는 걸 주장을 해. 나라가 독립을 위해서 죽길 작정하고 싸워야지 무슨 쓸데없는 짓 한눈 팔지 말아라. 예? 자, 이 무장 투쟁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힘이 딸리니까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왜 약소국 독립운동에 후원한다 했으니까 공식적으로 걔네들 좀 손을 잡아갖고 걔네들을 통해서 독립을 하자 해서 소련과 연대를 주장한 무장투쟁을 하긴 하는데, 소련과 연대를 통한 무장투쟁론을 주장하는 인물이 있어. 이게 누구냐? 이동이라는 사람이야. 예? 그러면 또 다른 외세를 불러일으킨다 하고 단재신체가 또 비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단재신체어는 뭐라 그래? 독립위에는 딴짓 하지 마라. 오로지 독립. 그래서 이걸 절대 독립론이라고 그래. 절대 독립론 이런다고. 이게 단재 신채호가 조선혁명 선언에서 강조하는 바야. 그러니까 신채호의 시각에서는 자기 빼놓고는 다 죽일 놈이지. 패배주의에 대한 한 거예요. 패배주의에 대한. 사회진화론 한 거예요. 18세기 찰스 다윈의 종이 이론을 인간한테 적용해서 19세기 영국의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이게 전 세계 상식처럼 퍼져나간다고. 그래서 한국 사회가 패배주의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에 대한 강한 반발이야. 신채호의 무장투쟁론은 해당하는 거 4번. 다음 문제 12. 다음은 시기별 국경선 표현이다. A에서 E로 변해가는 과정인데 틀린 게 있다. A, 영토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지. 신라와 발해의 경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거야. 이 대동강에서 원산만이라는 영토가 확정되는 건 735년이야. 735년. 곧바로 676년이 아니고 735년. 732년에 727년에 발해의 어떤 왕이 중국 당나라하고 싸우려고 일본에 사신을 보냈어. 727년에. 후방이 안전해야 되니까. 왜? 신라놈들이 발해가 당나라하고 전쟁하면 신라가 쳐들어올 수 있잖아. 나당 군상 동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라 메테는 일본과 손을 잡았다고. 이게 727년의 얘기야. 그런데 732년에 뭐를 해? 산둥 공격을 하잖아. 그러니까 곧바로 당나라가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야, 쳐라! 이러다고. 그래서 신라가 그래! 이래놓고 그 접경지역을 친다고. 3번에 걸쳐서 공격을 해. 그래서 여하튼 약속을 지켰으니까 신라가 패배를 했어. 발해한테 졌어. 발해가 사전에 대비를 하고 있었거든. 왜? 일본군이 출동을 했다고. 일본군이 출동했다는 얘기를 듣고 결국 신라가 포기를 해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접게 되는데, 그래도 일단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735년에
이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요. 767년에 곧바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자, 신라와 발해의 경계선, 대동강에서 원산만 하는 얘기야. B. 태조 왕건의 북진책과 관련이 있다. 저기 뭐야? 청천강에서 영흥, 이거지? 청천강 살수. 누구를 축출하고? 여진을 축출하고. 10세기 여진족을 축출하고. 이때 일부 여진족이 투항을 해서 고려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방인과 타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집단촌을 만들어줬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태원 이러는 거예요. 이태원의 어원이야 이게. C.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개척한 국경선이다.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개척한 건 함경도 일원의 9개 성인데 이건 곧바로 돌려줘. 예? 그러니까 국경선이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야. 예?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C는 천리장성이지. 천리장성. 그래서 3번 문항은 틀렸어. 윤관이 별무반은 국경선하고 별 관념이 없어. D. 제일 유명한 공민왕이 원명교체기라는 혼란기를 이용 개혁을 추진하였고 국내에 천령 이북당을 수복하였다. 일명 쌍성부 무력수복 이 얘기지. 쌍성총관부. 마지막 2. 조선 세종 때 최은덕, 김종서 등이 활약하여 획득하였고 3인정책 토관제도 실시하고 관련이 있다. 그렇지. 일컬어 사군육진 개척. 쉬운 말로 하면 사군육진 개척. 틀린 건 3번 문항. 자, 이게 한반도 영토 개념하고 관련된 얘기야. 다음 13번. 다음은 개항 이후에 일어난 정치경제 사건. 개와 모래가 섞여있는 뭐요? 구식군인들 이모군란. 이모군란은 구식군인과 누가 가세한다고? 도시 빈민층이. 그러니까 구식군인은 뭐에 대한 불만이 있어? 구식이니까 신식에 대한 불만이 있어. 그렇지? 개화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그럼 도시 빈민층은 뭐에 대한 불만이 있겠어? 도시의 빈민, 가난한 백성들이야. 그 자기 탓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내 탓이다. 그건 한 2초 하는 거고, 나머지는 몽땅 누구야? 이 빌어먹을 놈의 정부 때문에. 그 반정부 의식이 있어. 그래서 그 이목을라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야? 반개와 반정부의 성격. 반개와 반정부의 성격이야. 개화당은 우정국 개국 축하 현장에서 갑신 이렇지. 이모군란과 갑신에 관한 얘기인데 공통점. 기억. 둘 다 사건 직후에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되는가? 되죠. 이모군란은 재물포 조약을 통해서, 갑신정변은 한성조약을 통하여. 이모군란은 재물포 조약, 갑신정변은 한성조약. 니은 하층민을 비롯한 민중의 지지를 받았다. 돼요? 갑신정변은 민중은 알지도 못했어. 지들끼리 한 거야. 몇 놈이 왔다 갔다 하고 끝난 거니까. 그래서 일주일이 넘은 뒤에 서울 시민들이 알았다고. 그러니까 하층민이 지지를 받았다. 틀렸어. 디귿 급격한 개화정책 추진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급격한 개화정책 추진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이모군란이지. 왜? 갑신정변은 급격한 개화를 하자는 거니까. 불만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리얼 일시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나 곧바로 붕괴된다. 되는가? 되지. 그럼 이모군란 때는 일시적으로 뭐요?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갑신은 김옥균 정권. 이 이외에도 청의 군사 개입으로 실패. 이런 공통점도 있을 수 있어. 그렇잖아? 이모군란도 갑신정부도 청나라 개입으로 실패한다고. 공식적으로 청의 군사 개입으로 실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정리해보면 일본의 배상금 지급 조약이 있다. 첫째, 그런 공통점 있지. 두 번째, 일시적 정권 교체가 나타났다. 일시적, 잠깐. 세 번째, 청의 군사 개입으로 실패. 네 번째, 청의 세력 강화를 낳았다. 이모군란 갑신정변이 청의 세력 강화를 낳았다. 한국에 있어서.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인데 해당하는 건 기억과 리얼. 자, 다음 문제 14. 중세 고려 역사인식이다. 이를 대표하는 어떤 역사서 서문의 얘기다.
지금 학사대부들은 뭐야? 삼국사기. 지금 학사대부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 처음에죠. 끝에 보시면 그 처음과 끝, 치마를 알지 못하니 하는 거. 이게 삼국사기 서문이다. 외워서 될 일이 읽어갖고 이해할 일이 아니다. 그냥 외워라 이랬어. 학사대부들은 심화를 알지 못하니 그리 거칠고 졸려라야. 하여튼 이런 식 표현하면 무조건 삼국사기야. 딴 데는 안 쓰니까 이 말이야. 제일 끝에 이것이 신이로서 신비롭고 기이한 뭐요? 삼국유사. 그래서 신이 편이 제일 앞에 나와. 예? 거기에는 단군신화가 등장하는 거지. 자, 고려의 대표적인 역사서 두 권이죠. 예? 맞는 거예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설화 야사를 수록한다. 이는 나의 당대. 가가 아니고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역시 나의 당대.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추구했다. 무신집권기의 동명편 그리고 각훈의 해동고승전 그리고 원간섭기의 일현의 삼국유사 이승효의 제왕홍기 이 네 권이 저 말의 의미에 해당돼. 그 중에 하나가 삼국유사야. 그래서 2번 문항은 삼국유사에 해당되는 얘기야. 1번도 그렇고 삼국유사 단군 건국에 관한 기록이 실려있다. 단군 건국에 관한 얘기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 단군 건국 신화. 건국 연도가 아니고 건국에 관한 얘기니까 건국 신화가 실려있다. 그럼 건국 연도가 실려있는 건 무진 50년이라고 해서 단군의 건국 연도가 실려있는 거지. 무진이라는 중국 연호인데 무진 50년에 단군이 나라 세웠다더라 그런다고. 이걸 환산해 보니까 BC 2333 이러잖아. 이 책이 뭐라고? 이거 왜 몰라. 강조를 했더만. 이 책이 뭐요? 서거정에 아까 시 모은집을 썼지. 동문서원. 역사 썼다고 그랬지. 동국통갑. 이건 건국 연도가 있고 여기는 건국 이야기가 있고. 정통의식과 대명분. 이거 성리학이지. 김부식의 삼국사기도 해당이 안 돼.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훈고유학이지 성리유학이 아니야. 그래서 맞는 건 3번 문항 하나. 다음 문제 15. 다음 사실의 공통적 목표. 고려 광종의 노비안건법. 즉 쉽게 해서 노비 해방정책. 성종은 일부 노비를 다시 원위치시켰다 해서 노비 환천법. 천한 거로 다시 환수시킨다 해서 노비 환천법. 공민왕 전민편정도감. 공양왕 전제개혁. 공양왕의 전제개혁이란 과전법 얘기하는 거야. 공통목표. 신분제의 개혁, 전시과의 폐단, 국가수입 기반 확대, 신진 세력의 경제기반 마련. 해당하는 건 공통이니까 3번. 신진 세력의 경제기반 마련. 이건 공양왕의 전제개혁에는 해당이 되죠. 그렇지? 즉 신진 세력이란 사대부. 권문 세력의 토지를 뺏어서 사대부한테 이 얘기란 말이야. 그런데 공통분모에는 해당이 안 되지. 4번 문항이. 공통적인 건 재정확분, 재정확분. 해당하는 건 3번이야. 다음 16번.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지역. 개항장이었던 이 지역은 강화도 지역에 따라 일본이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개항된 어디요? 원산. 덕원군 안에 있던 곳인데 지금은 커져갖고 원산이 따로 떨어져 나왔어. 요즘 말로 하면 덕원군 원산면이 있는데 지금 원산이 더 커졌어. 덕원은 조그매지고. 그 원산을 찾아서요. 기억, 적대감을 가지고 제네럴 셔먼을 습격하는 군주. 이건 어디? 평양이야. 니은 외국 상점들이 철거를 요구하는 한국중앙 총사회. 한국중앙이야. 황제국가의 중앙에 어디? 서울 얘기지. 서울시 상인연합회. 서울시 시전상인들, 관상들이 하는 서울시 상인연합회. 디귿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 이거 뭐예요? 원산총파업. 유명한 원산총파업. 신간회가 관여되어 있는
리을 근대학문과 무술교육, 문무, 근대학문과 무술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 기금을 모금한다. 뭐? 원산학사. 1884년 최초의 근대식 사립교육기관. 그래서 원산에 해당되는 건 디귿과리야. 디귿과리를. 원산이 나올 수 있는 세 장면 중에 하나예요. 원산계양 이러면서. 그리고 원산학사, 그리고 원산총파. 그렇다고. 해당하는 거 4번. 다음 문제 17. 이건 사료 때문이었어요. 사료. 사료를 알아라 하는 일인데. 자, 여기 기억. 오라 국치 민욕. 국가가 치욕을 당하고 백성이 욕을 당했으며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2천만 동포에게 사죄하노라. 그래서 나는 간다 하고 명환이가 그렇게 돼 있어. 누구? 민영환. 뭐를? 을사늑약 때문에. 자결하죠. 47살의 나이에. 새벽 6시에 죽어. 이래서 당시 의정, 영의정이었던 누구? 조병세라는 인물이 그 다음날 따라 죽게 되고. 을사늑약이 배경이야. 니은 때를 만나 천하가 다 내 뜻 같네.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의 붉은 마음이 유명한 전봉준이죠.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니까 1895년 3월 29일 날 전봉준. 전봉준의 절명시야. 41살이 나이로 가는 1895년 을미사변이 있는 해. 디귿. 첫째, 독립운동을 하려면 전 민족이 통일되어야 하고, 둘째, 독립운동은 최고의 독립운동으로 독립운동을 해서는 어떤 수단 방략도 쓸 수 없고, 셋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된대. 이건 백암 박은식이 죽는 날 한 얘기야. 안공근이한테, 안중근 동생한테 유언한 거예요. 유언. 1925년 11월 1일 날 저녁에 1925년 임정 2대 대통령이지. 1925년 이승만을 탄핵 내쫓아버렸단 말이야. 그래놓고 대통령으로 추대된 인물이 박은식이야. 그래서 박은식 주도의 임정 2차 개헌을 단행한다고. 이 사람이 이제 폐병이 심해져서 돌아가실 상황인데 결국 11월 1일 날 저녁 8시경에 돌아가시는데 그 직전에 위급하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 명이 찾아가. 그래서 그 중에 안공근이가 마지막 말을 이렇게 구술한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1925년의 상황입니다. 네. 유명한 백암박은식이래. 마지막 리을 요사스러운 기운이 어쩌고 저쩌고 내수의 시를 통해서 유언을 남겼어. 1910년 9월에. 이게 누구야? 매천 황현이라는 인물이지. 매천야록이라는 책자로 유명한 매천 황야. 예. 1910년. 이건 한일합방을 배경으로. 기억 민영환이는 을사늑약을 배경으로. 민영환이는 이모곤란의 원인을 제공한 민겸호라는 사람의 아들이야. 민겸호. 그 아버지는 못 되는데 아들이 훌륭하지. 이런 경우가 또 있어. 근대 최초의 친일파인 우범선이라는 사람이 있어.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앞잡이를 섰던 인물. 근대 최초의 친일파야. 아들은 훌륭하지. 찰스 다윈의 종이기원을 수성시킨 사나이.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옛날은 육종학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생명공학이죠. 지금 있었으면 이 양반 노벨상 수타겟했을 거야 아마. 누구요? 우장춘 박사. 이게 우범선의 아들이에요. 예. 이 우장춘 박사의 사위가 지금 하버드대학교 부총장이야. 이 브루스 커밍스라고 서양 미국의 역사학자 중에 한국 역사에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야. 자주 와 우리나라에. 브루스 커밍스라고 자주 와요. 자, 여하튼 2번. 다음 18번. 어떤 서적들의 서문인데 가, 나, 서적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틀린 걸. 가, 왕께서 정음지, 정초, 정인지에게 명하여 중국 역법을 연구하여. 역법하면 두 개밖에 없지. 세종대왕 때 실정산. 그리고 17세기 김유기에 의한 시연역, 효종 때 그 두 개밖에 없어. 그래, 이는 끝에 보시면 이를 바로잡아 내 편으로 만들었다. 칠정산 내 편은 칠정산이야. 세종 때. 나. 사람이 병들고 어쩌고 저쩌고 중국에서 어렵게 구했는데 제일 끝에. 그 땅에서 나는 약과, 뭐야? 향약, 몰집자, 집성방. 향약 구급방은 서문이라는 거 없어. 향약, 집성방. 역시 조선 세종 때. 그렇다고. 둘 다 조선 세종 때야. 예.
가나 서적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게 있대. 1가. 중국의 시언력을 참고로. 택도 없는 소리지. 중국의 시언력은 조선 후기야. 이게 칠정사 이런다고. 신년정초의 정초라는 애가 이런다고. 이 가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운동을 계산한 결과다. 그렇죠. 나 유교적 애민사상 백성을 위한 나라를 생각하는 세종대왕의 마음씨가 있다. 4. 나 우리 풍토에 알맞는 약재와 치료법을 정리하였다. 향약집성방. 향약집성방을 하기 위한 전등계로 뭐를 했다고? 뭔 책을 하나 썼다고 했지. 전국에 어떤 약재가 있는가, 그리고 몇 월에는 뭐가 나오는가를 다 조사했다. 향토의 약재를 체집화해서 월별로 정리했다 해서 향약, 채취, 월령이라는 게 나온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배경으로 해서 뭘 집자? 직성방이 나오는 거지. 예? 약제학 서적이 나와. 이러니까 이 약제학을 완성을 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약제학은 약학이란 말이야. 그래서 약학과 치료법, 의학을 종합 정리한 책이 나와. 이걸 뭐라고 그래? 의학의 모든 방법을 모아놨다. 의학 대백과서전. 의방, 있었다, 취함이, 유치. 이 의학 대백과야. 자, 대표적인 약학의 순서야. 그런데 현존 최고의 의서는 뭐라고? 향약 구급방이고, 고려 고종 때 강화 천도식에. 이 향약 구급방은 어디서 찍었다고? 고려대장경을 조판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장경 조판하는 장소인 대장도감에서 조판했죠. 그게 좀 특이해, 사연이. 여하튼 1번은 틀렸고. 다음 문제 19. 다음 왕위 계승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정치 상황. 인조, 효종, 헌종. 대표적으로 붕당전치기지. 붕당전치기. 17세기. 자, 1. 훈구 사림간의 다툼으로 사화가 나타났다. 이건 15세기 말 16세기. 15세기 말 16세기. 2. 예에 관한 소송. 예성이 발전하면서 서인 남인 사이의 대립이 격화된 시기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이건 되네. 3. 신진사림과 기성사림 간의 갈등으로 붕당정치가 시작된다. 신진사림과 동인, 기성사림, 서인. 이건 선조 때. 4. 집권분당의 잦은 교체에 따라서 전국이 급격하게 뒤집어지는 소위 환국이라는 게 일어난다. 이건 숙종 때. 숙종 때. 조선 정부는 왕실 가족, 심지어 사위도 정치에 참여하면 안 돼. 제도적으로 못 참여하게 돼 있어. 그런데 예외가 2번 있어요. 왕실이 정치 참여가 있었어. 그게 어느 때냐? 약간 비정상적인 문제들이지. 15세기 누구가 써? 15세기 누구? 세조. 세조가 무력에 의해서 이 정통성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많은 대신들이 반발한단 말이야. 그래서 왕실이 정치에 밀을 놓으면 왕실 가족밖에 없다 그렇지. 그래서 왕실이 정치 참여하는 게 15세기 세조야. 예. 그리고 또한 왕실이 정치 참여 두고 17세기 숙종.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누굴 것 같아? 200년에 하나씩. 누구? 흥선대왕 고종 때. 그래서 자기 형, 자기는 이하응이라는 사람인데 흥인군 이채응을 불러들여요. 자기 친형을. 네. 물론 나중에 갑신정변에 죽임을 당하는데 나쁜 짓 하다가. 이게 대표적으로 조선조 왕실의 정치 참여 현상이야. 네. 원칙은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게 원칙이야. 그 중에 하나가 젊은 숙종이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해당하는 것 2번. 다음 20번. 다음은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에 관한 얘기다. 문제점. 자본 집약적인 자본을 모으는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켰다. 70년대. 포항제철로 상징되는
공업화 역점을 두면서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을 하였다. 그렇지? 자, 그에 관한 설명인데 문제점이 나타난다. 가, 산업의 외국, 대외 의존성이 심화되는 문제를 가져온다. 그렇지? 돈이 없으니까 외국 자본을 많이 끌어다 썼다고. 석유도 없으니까 돈 빌려다 썼고.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 못하면 상당히 어려워. 유독. 그래서 산업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는 문제를 가져온다. 그렇고 시장 개방에 따라서 무역이 뒤집어지는, 반대로 무역 역조 현상이 두드러진다. 시장 개방에 따른, 이건 어느 때야? 2000년대야. 2000년대. 농산물 수입 개방 뭐 이런 거 있잖아. 2000년대 상황이야. 다 조립 가공 공업을 담당하는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다. 조립 가공 공업을 담당하는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된다. 아니지. 대기업 중심, 도시 중심. 그래. 그래서 도농격차를 만들고 빈부차 심화를 가져오잖아. 예. 틀렸어. 농민 근로자들의 많은 희생을 치렀고 빈부격차 심화라는 현상을 낳았다. 그렇지? 이래서 전태일이 열받고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나타나고 뭐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하당하는 건 가와라.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에 대한 문제야.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빛과 그림자야 되다. 빛은 뭐 조국 근대야. 배고픈 거 해결되는 거. 그림자는 독재. 그렇지. 그래서 빛이 중요하냐? 아니면 독재가 더 중요하냐? 이걸 갖고 갑론을 박을 하는 거지. 해당하는 것 2번이래. 쉬었다가 3회를 할게.